제주지방에 오늘 밤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큰 병이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9년 동안 보험금 12억 원을 타낸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교통편이 부족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가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지방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에는 돌풍이 불면서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돼 승객 7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커다란 먹구름이 한라산을 집어삼킵니다. 강한 바람이 아름드리 나무를 뒤흔듭니다. 한라산에 초속 27m의 강풍이 관측된 가운데 등반객들은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올라갔다가 완전히 혼났습니다. 혼났어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4,000m 이상의 상층부에 돌풍이 불어 윈드시어 경보까지 겹치면서 갑작스럽게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한때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항공사 창구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별로 그렇게 바람 많이 불고 그런 것 같지 않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되니까 당황스럽긴 해요. 저는 괜찮은데 남편 같은 경우는 일을 가야 되니까. 고비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산간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에 이르는 태풍급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도 동반한 그런 악기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관리와 그리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과 호우 등 기상특보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뒤 첫 공식 행보로 강정 주민들을 만났던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 후속 조치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겠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면담에 나섰습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해군과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고 해군 기지와 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 과정의 오류, 이런 문제가 공사 지연에 우리는 주요한 오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3월 강정마을 회등에게 청구한 34억 원 외에도 구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지역 당선인들은 국민의당과도 연대하는 등 여소야대 전국을 이용해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20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징계를 깎아주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앞으로 무감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정례 직원조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다만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책임으로 떠안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병이 아닌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를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죠.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12억 원이나 타낸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37살 정모 씨는 지난 2008년 이 병원에 급성장염에 걸렸다며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우겨 20일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상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 정도밖에 조회가 안 돼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12개 병원을 돌며 입원한 기간은 546일,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염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이었고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부모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협심증 등으로 5억 7천만 원, 어머니는 관절염 등으로 3억 9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가족 3명이 9년 동안 타낸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12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 입원해가지고 그 입원비 특약 보험금을 타던 그것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아버지 권유에 따라 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원 기간을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정하고 병원을 옮겨가며 상습적인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매달 보험료 188만 원을 낸 뒤 한 달 평균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제주신항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들은 매립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항 부지를 탑동 앞바다에서 도두봉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에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1,000원 택시 운영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올해 87살의 김태정 할머니. 병원 진료 10분 전까지 집에서 쉬다가 어딘가 전화를 겁니다. 5분 만에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고 할머니를 직접 병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택시 불러 그냥 우랑 태워다 준 거 저축에 불편하는 게 가만히 시민. 그냥 아니면 비 온 뒤 정거장에 나가정에도 불편하고 글로 또 그 뒤 또 버스 타정에도 불편하고. 김할머니가 이용한 택시는 성산읍 마을협동조합이 만든 행복택시. 1,000원과 쿠폰 한 장만 내면 성산읍 지역 안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14개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지역 택시 회사와 손잡고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인들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리는 일개양득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협동조합은 우선 80살이 넘는 어르신 1,000명에게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쿠폰 13장씩을 나눠줬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연령을 더 낮추고 운행 지역도 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 병원에 한번 가더라도 정류장까지 가려면 20-30분 소요되는 시간을 이 행복택시에 딱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전화하면 어느 위치에 딱 가서 모셔올 수 있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민 참여가 만들어낸 1,000원의 행복택시. 마을의 작은 시도가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대학교가 로스쿨 입학 전형 규정을 어겼다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가 지원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표시하는 등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입학 전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 기조연설에서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낸 뒤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개성공단은 중요한 교류 협력의 장이었지만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가 평화의 섬 안보의 최전방이라는 주제로 오는 4일까지 주최하는 대회에는 국내외 사관생도와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제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한국마사회가 임직원들이 출자한 직장 새마을금고에 식당 임대 계약을 몰아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가운데 과거 2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심사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식당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공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자의 절반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자 842명에 대한 2월 수급자를 결정한 결과 탈락자는 51.4%인 4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탈락률 38.3%보다 13.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공단 측은 최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